앞서 자료에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그다음 비율척도. 보통 실험에서는 자연의 데이터들은 비율척도, 키, 몸무게, 전압, 전류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남성, 여성, 서열척도, 등간척도 이런 변인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값에 따라서 우리 기술 통계라 그래서 어, 데이터의 그 분포를 어떻게 집중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값들이 어, 어, 관측되는가, 그리고 이런 백분율, 삼포드, 표준 오차 이런 관점에서 그룹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주 유용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데이터에 대한 가설을 세워놓고 검증을 추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연 전체 이 약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든지 이런 실제 추리를 해서 예측하는 것이 이 통계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가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연에서 흔히 발견되는 분포가 그 가우시안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이런 정상 분포 곡선에서 우리가 과연 이런 정상 분포 곡선이 있을 때 평균이 있고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 키면 키의 평균보다 많이 작다, 작으면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 중심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크면 얼마나 더 벗어났는가, 이런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상 분포 곡선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준을 해서 이제 가설을 검증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 가설을 이제 영가설, 연구 가설, 그래서 그 영가설은 예를 들어서 키가 두 그룹 사이에 키가 같다. 예를 들면 그룹 1이 있고 그룹 1이 있고 그룹 2가 있을 때 이렇게 키가 분포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룹 2입니다. 그룹 2가 있으면 과연 이 키 평균을 보면 이 M1과 M2가 있으면 이 M1과 M1과 M2가 있으면 그 이 겉보기에 평균이 커 보입니다. 커 보이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크냐, 이 표준 편차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이 값이 커서 그룹 2가 그룹 1보다는 평균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그 가설을 검증하는 이런 연구를 이 통계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 분포를 보고 정상적인 자료인지 비정상적인 자료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 가설을 이제 기본 가설이 전체가 기본 가설이 이제 원래 가설이 이제 진실인데, 이 진실인 가설을 진실로 판단하게 되면 제대로 된 연구죠. 그다음 어떤 가설이 허위인데 허위로 판단하는 것은 또 제대로 된 연구입니다. 근데 어떤 가설이 진실인데 얘를 허위로 판단했다. 그럼 이러면 우리가 제1종 오류라 그러고, 사실 가설이 허위인데 이거를 진실로 판단했은 경우는 우리 제2종 오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까마귀가 색깔이 까맣다라는 가설이 있는데, 까맣다고 판단하면 제대로 된 연구고, 까만데 이거를 하얗게 까맣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제1종 오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오류 부분은 항상 이제 판단을 할 때 어떤 그 변화가 있을 때, 변화에서 변화가 없다 그러면 대부분이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값이 있으면 이 정상 분포에서 변화가 없는 부분은 중간에 두터운 분포가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가설에 대해서 어떤 이 가설이 맞냐 안 맞냐, OX냐 그랬을 때 그 값을 나타내는 이 OX를 나타내는 어떤 지수가 있다면, 이 지수가 이 중심에 포함되어 있으면 보통 일어난 일이고, 이 중심에서 많이 벗어났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면 중심에서 벗어난 값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가설을 나타내는 값이 있을 때 이 값이 아주 작은 영역의 수치를 나타내면 이 작은 영역 값을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 그래서 P라는 값을 우리가 보통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분포 곡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어떤 지수가 있을 때 어떤 지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라는 것이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 정상 분포 곡선을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함수를 적분을 해보면 전체 1이 나옵니다. 1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 면적 1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이 작은 쪽하고 큰 쪽이죠. 이 큰 쪽이 있으면 이 작은 쪽과 큰 쪽의 면적을 합했을 때 이 면적 합한 것이 우리가 P라고 표현되고, 얘가 만약에 0.05다 그러면 5% 이내죠. 5% 이내의 아주 유의한 영역의 값이 이 양 끝 단위죠. 그래서 이런 P 값이란 것을 우리가 우리 면적으로 표현하고, 이 면적이 이제 확률 분포에서 1보다 작은 100번 던졌을 때 5번 이하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면 그런 가설이 원래 맞아야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가설이 대부분 맞아야 되는데 가설에서 벗어난 이런 값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의 수준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할 때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앞으로 배우겠지만 카이 제곱 법이라 그래서 교차 비교 분석법, 그다음 T 검증 방법, 그다음 일원 별량 분석 방법, 원웨이 아노바, 회귀 분석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추리 통계의 하나의 예를 먼저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항간 교차 비교 분석법이란 카이 제곱법이라는 게 있는데, 명명척도로 측정된 변인 간의 관계 분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명명척도가 어떤 남녀, 여, 이것이 일단 명명이 되어 있는 척도가 되죠. 선호도, 그 다음 학년 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선호도, 그 다음 요일별 교통사고, 또 선호도가 아니라 사고 분석,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에서는 패시베이션 후에 이게 불량품이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런 판정 변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효과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남성, 여성이 있으면 운동, 독서 있는데, 여러분은 이거 보면서 의미를 보면 남성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10명이고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2명이다. 여성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2명인데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11명이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런 보기에 얼핏 봐도 남성이 운동을 좋아하고 여성이 독서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과연 이거를 실제 정상적이라면 이 운동과 독서 부분에 특별히 남성 여성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이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차이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 남성이 운동이 10명이고 여성이 독서가 11명이니까 이 봐도 운동을 좋아하는 거 남성이 좋아하고 여성이 독서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그럼 이게 10명이 아니라 9명이다. 남성 10명인데 이게 9명이고 3명이다. 그 다음에 8명이고 4명이다. 이렇게 값을 바꿔 나갔을 때 과연 이거를 남성은 특별히 여성과 틀리다, 여성은 남성과 틀리다, 이 선호도 면에서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판단하는 게 카이 제곱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측되는 값으로부터 얘가 얼마나 벗어났고, 또 예측되는 값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고, 예측되는 값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고, 예측되는 값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고, 이런 값을 총 합쳐서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상되는 값에서부터 요 카이 제곱이라는 값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체 평균 값에다가 expected 예상되는 값에서 그 다음에 관측되는 값에서 예상되는 값을 뺀 차이의 제곱을 모두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상되는 값하고 이 관측되는 값 차이가 크면 클수록 카이 제곱이라는 값은 커집니다. 그래서 이 카이 제곱이라는 값을 으로부터
카이제곱 크면 클수록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이제곱이란 방법을 써서 우리가 또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요일별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관측수가 두 번, 두 번, 한 번, 두 번, 13번, 세 번, 두 번이죠. 그러면 이제 보면 예상되는 값은 보면 7번에 대해서 다 같아야 되는데 출발은 같아야 되는데 금요일인 경우에 특히 13번으로 많습니다. 그럼 과연 이 월화수목금토 1이 있을 때 얘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13이니까 확실히 금요일이 뭔가 사건 사고가 많이 있구나 관측되는구나 할 수는 있는데 결국 얘도 카이 제곱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그 보면 각각 예상되는 값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10번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여기서 전체 남성은 12번입니다. 12번 가운데 지금 보면 12번에서 운동과 독서 있으면 12 개가 12, 13인데 요 전체 25번에 대해서 12번이 남성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12 나누기 25 전체가 이제 예상되는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체 13번이죠. 13번 가운데 전체 25번 가운데 12번입니다. 여기 비율을 보면 합한 것이 이제 균일하게 흩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은 전체 12번 가운데 25번 가운데 13번이 독서에 해당되니까 13번에 25번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전체 13번 가운데 합쳐서 13번이죠. 그리고 이제 13번에 25번 이렇게 요 값들이 각각 expectation value입니다. 그러면 이 값으로 이제 이 식에서 이 값을 표현되고, 그럼 여기서 요 값과 O로 observable 되는 요 10하고 요걸 빼줘서 전체 제곱을 다 더하면 우리가 카이 제곱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것도 7일이니까 전체 합이 4, 5, 7, 20, 25입니다. 25니까 전체 우리가 그 예상되는 거는 25를 7분의 1로 한 거, 7분의 1 한 횟수가 쭈루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예상되는 그 날짜가 있다면 그 날짜 횟수에 요 값을 빼줘서 쭉 더하면 각각 카이 제곱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이 제곱이 이제 제가 그냥 바로 문항간 교차 비교 분석법을 바로 넘어갔는데, 보는 것처럼 지금 너무 짧게 빨리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어떤 요 표현 방법에 있어서 같을 거다 생각하고 계산한 방식이 방식과 실제 관측되는 값의 차이가 클 때 우리가 이제 원래 값에서 벗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그룹 간의 비교를 할 때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좀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얘기한 건 난수를 이제 제가 데이터 읽기 아두이노 돼 있는데, 실 데이터를 이제 읽어드려서 그 실험 데이터의 어떤 분포를 보는 거, 그리고 실제 난수를 발생시켜서 보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기술 통계와 그 다음에 문항간 추리 통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값에 대한 경쟁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